브롱스의 7층 건물이 어제 무너져 내려 이재민이 된 주민 약 138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놀이터 부근에서 몸 곳곳에 열상이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 교통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가짜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미지앙 상불이 연말을 맞아 개최한 이웃과 나누는 겨울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끊임없이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지만 방치되어 온 브롱스의 7층 건물이 어제 무너져 내려 이재민이 된 주민 약 138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브롱스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모퉁이 일부분이 붕괴돼 잔해들이 보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서 발생한 붕괴로 아파트 내부의 침대와 방문, 옷장 등이 여실히 드러났고 1층에 있던 편의점은 잔해들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12피트 높이의 건물은 위에서부터 점차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먼지 바람을 일으켰고 거리는 수많은 잔해들과 먼지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와중에 대피하는 시민들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은 붕괴 직후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빠르게 시민들을 대피시켰으며 밤늦게까지 수색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46가구의 주민 약 138명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한편 붕괴된 건물은 지난달 건축부로부터 건물 바닥을 감싸고 있는 비계의 토대가 노화되고 부서진 상태라며 건물주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장에는 해당 결함은 건물 토대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센트럴파크의 놀이터 부근에서 몸 곳곳에 열상이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오전 8시 30분경 시신을 발견한 센트럴파크 직원의 신고로 경찰은 핵셔 놀이터 부근에서 37세 브루클린 주민 이안 스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그의 배와 가슴, 목 부위에 열상이 있었으며 그의 주머니에서는 피 묻은 칼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살의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일 밤 브롱스의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몸 전체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오후 8시경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096 웨스트팜스 도로에서 총알투성이의 45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 교통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차량 운전자들이 요금 회피를 위해 가짜 번호판을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맨해튼 교통혼잡 통행료 시행안이 MTA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가운데 뉴욕시경은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유령차의 비율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시는 번호판에 덮개가 있거나 고의로 번호판의 일부를 가리거나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유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약 75% 더 많은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대안그룹의 홍보 담당 부국장 엘리자베스 아담스는 혼잡 통행료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창출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금을 회피해 예상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요금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뉴욕시 교통국장이자 현 대중교통 컨설턴트인 샘 슈와츠는 엄격한 단속 없이는 운전자 5명 중 1명은 번호판을 가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베이에서 가짜 미시시피 번호판을 단 $15에 구입할 수 있었다며 그 외에도 플라스틱 판 쉴드, 반사 페인트, 나뭇잎 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은 얼마든지 요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제앙상블이 연말을 맞아 개최한 이웃과 나누는 겨울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미제앙상블은 10일 롱아일랜드 칼플레이스에 위치한 한울림 교회에서 나눔의 계절을 맞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22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아미제앙상블은 총 음악감독 이세리 박사와 한유미 단장의 지도로 슈베르트 미사곡, 비발디의 글로리아, 평화의 기도, 한국 가곡 그리움, 목련화, 민요 아리랑 등 수준 높은 곡들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날 아미제앙상블 남성 단원들로 구성된 아미제 보이즈는 미국 팝과 현대적인 한국 노래들을 아카펠라로 불러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미제앙상블은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뜻있는 곳에 수익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컬럼비아대와 NYU의 부동산 관련 면세 혜택 폐지를 추진합니다. 오늘 오전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 주 하원의원, 뉴욕시립대 PSC 회장 제임스 데이비스는 컬럼비아대 정문 앞에 모여 컬럼비아대와 NYU의 면세 혜택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대학 등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 막대한 이득을 얻는 만큼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약 200년 전부터 콜롬비아대와 NYU가 소유한 대학 건물과 미술관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인 맨해튼의 캠퍼스를 둔 이들 대학은 올해 약 3억 2,700만 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 두 개 대학은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을 매입, 컬럼비아대는 뉴욕시 등 정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맨해튼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NYU도 10대 부동산 소유주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은 두 대학이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업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큰 논란은 물론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연휴 등 연말연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오늘 23일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까지 약 1억 1,52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여행 인구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며 200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 여행객입니다. 전체 여행객의 90%인 1억 400만 명이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이동 시간이 20%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15센트로 지난해 3달러 27센트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항공 여행 승객도 7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730만 명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버스, 기차,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객도 400만 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389만 명, 지난해 366만 명을 초과한 것입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오는 23일 토요일과 28일에 가장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이 내일 연방하원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지도부가 내일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14일을 마지막으로 3주간 연말 휴가에 들어가는 만큼 그 이전에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일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사위, 감독위, 세입세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바이든 조사가 탄핵조사로 공식 전환되며 공개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탄핵조사는 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화당이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풀이되며 만약 결의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2달 내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봄쯤 탄핵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교적 큰 차이로 계속 우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CNN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20년 선거 때 치열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50.6대 47.8의 근소한 차로 이겼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로 40%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10%포인트, 오차 범위보다 더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또 2020년 대선 때 49.5대 49.2,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해 결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도록 했던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미시간주에서 35%, 조지아주에서 39%에 그쳤고 미시간주 응답자의 56%, 조지아주 응답자의 54% 등 2개 주 모두 절반 이상이 바이든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6개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선 것은 물론 6개 주 중 5개 주에서 승리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특검 측이 항소법원을 뛰어넘어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를 담당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어제 미국 정부를 대리해서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 발생한 범죄 혐의가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정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측이 면책특권 판결에 항소, 내년 3월 4일 시작될 재판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 주장이 기각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연방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의 행정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관련 도청 테이프의 제출을 명령했었다며 대통령의 재직 시 행위가 형사기소 때 면책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연방대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사상 최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를 저질렀던 버나드 매도프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91% 정도를 배상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나드 매도프 사건을 수사했던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어제부터 약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제9차 범죄수익 환수금 배분에 나섰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약 91% 정도를 배상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그동안 매도프 사기 행각의 수혜자인 제프리 피코어의 재산 22억 달러를 몰수했고 JP모건 체이스뱅크의 금액 17억 달러 등도 환수하는 등 약 42억 2천 달러를 피해자 4만 800여 명에게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나드 매도프가 돌려막기로 64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11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연방법원은 2009년 매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 매도프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021년 4월 14일 82세로 사망했습니다. 1년 뒤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미국민들의 전망이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월 조사 때 3.7%, 10월 조사 때 3.6%로 내려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미국인들이 내년에는 물가가 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낙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3년 뒤에도 인플레이션이 3%, 5년 뒤에는 2.7%로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연준 목표인 2%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2025년, 즉 2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고용 상황은 더 나빠져서 앞으로 12개월 내 실업 가능성 전망은 1%포인트가량 오른 13.6%, 실직 후 재취업 전망은 55.2%로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구글의 레시피, 즉 요리 방법 검색 부문에서 비빔밥이 전 세계 1위에 올랐으며 노래 부분에서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글로벌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가 현대차와 혼다 등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 방해했다며 노동당국에 이들 회사를 불법 노동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미중 긴장과 우크라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30조 7천억 달러로 전년보다 4.56% 감소할 것이라고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30년 고정모기지 금리가 7.03%로 6주 연속 하락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로 떨어졌습니다.
연방교육부 조사 결과 미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 중 65%가 연방정부 무상보조인 펩사나 학비용자 등 학자금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브롱스의 윌리엄스 브릿지 델리 앞에서 18세 남성이 여러 발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9월 새학기 시작 이후 지난 6일까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압수된 무기가 1,348개로 전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주가 하락 시 추격 매수를 추천한 반면 모건 스탠리는 기업 실적이 부진하다며 보수적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